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부부 사이의 잠자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50 이후에도 부부 성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부부가 동지애로 사는 거지. 우리 부부는 섹스리스 된 지 오래야 하지만 가치관도 비슷하고 여행도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중년 여성은 자신은 성욕이 왕성한데 남편이 관심이 없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중년 남성은 아내가 갱년기가 되며 잠자리를 거부해서 속상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섹스리스는 세계 2위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섹스리스 부부가 많은 중에도 50 이후에도 원만하게 부부 성관계하며 나이 들어도 서로 만져주고 느끼고 애틋하게 사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성관계 전문가 트레이시 콕스가 쓴 환상적인 섹스는 50부터다 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 생각을 더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성의학자 강동우, 백혜경 선생님이 옮기셨어요. 전 나이가 들어도 커플 사이에 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동지애로 산다지만 성관계 없는 커플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죠. 주변에서 봐도 성관계가 원활한 커플은 표정도 좋고 싸워도 금방 화해를 합니다. 배우자를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는 분도 있는데요. 잠자리가 원만하면 서로에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부부 관계하는 것에 거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성관계를 한다고 하면 나이 들어 늙고 초라한 몸으로 무슨 매력이 있어 성관계를 하냐는 분도 있고, 중년 여자들이 성관계를 원하면 끼 있는 여자 밝히는 여자라고 하기도 하죠. 어쩌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나이 들수록 더 섹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을 때 불안정한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던 사람도 중년 이후 안정된 관계에서 하는 잠자리는 성관계 이상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50 이후 성관계가 중요한데 남자와 여자는 왜 잠자리를 피하는 걸까요? 50이 넘어가면 남녀 모두 성욕이 저하된다고 해요. 특히 여성의 성욕 저하는 남성에 비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성욕이 저하되며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무감각해지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육체적으로도 멀어지고 친밀감도 사라진 애정 없는 부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여성은 폐경이 되면 성교통과 절건조 성욕 저하, 신체 이미지 추락이 성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남성은 성기가 젊을 때처럼 작동하지 않고 발기부전이 오며 자신감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 통증, 관절염 갖가지 성인병이 겹치다 보니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늙고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에게 무슨 성욕이 생길 수 있겠어요.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는 사랑하지만 섹스는 정말 안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데 중년 이후엔 섹스 안 하고 살아야 할까요? 가끔 욕구가 올라오면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리는 섹스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이후 섹스에 대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커플이 오랫동안 행복하려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중년 이후 성관계를 잘하는 방법 5가지. 1점. 기대치를 관리하자. 여러분은 20대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생각과는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생각도 바뀌고 몸도 바뀌죠. 삶도 변화를 합니다. 섹스 또한 무조건 삽입과 피스톤 운동에만 집중했다면 중년 이후엔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성은 질도 건조해지고 남성들은 젊은 시절처럼 성기가 단단하지도 않고 발기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여자친구 생각만 하고 손만 잡아도 발기가 되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남녀 모두 이걸 받아들여야 중년 이후 더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기대치를 낮춰야 해요. 그리고 느긋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점. 오르가즘 걱정 그만하자. 여성들은 오르가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해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오르가즘을 느끼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여성이 섹스할 때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걱정을 하다 정작 섹스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고의 섹스를 즐기는 커플은 오르가즘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해요. 오르가즘은 어쩌다 느껴지면 그냥 즐길 뿐이라고 합니다. 오르가즘을 빨리 느끼고 싶다면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3점 솔직하게 대화하자. 저자가 결혼한 지 17년 된 59세 여성에게 섹스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남편이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바람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섹스에 흥미가 없어졌나 봐요. 저도 그렇고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자가 이유도 모르고 서로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남편과 다시는 섹스를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냐고 물었더니 여성은 고개를 떨구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해요. 부부 사이 섹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안 한다면 왜 안 하는지 서로 대화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섹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부부가 오랫동안 성생활을 지속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못할 정도라면 그 커플은 서로의 아픔과 상대의 마음에 대해 얼마나 헤아리고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단순히 성관계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없으니 섹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커플일수록 더 친밀해지더라고요. 4점 중년 이후 몸에 대해 공부하자. 중년의 성생활이 달라지는 이유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성기의 건강을 좌우하고 오르가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호르몬 수치가 줄어드니 여성의 성기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이 건조해지고 혈류량도 감소하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관계 시 고통이 따르는 거라 해요. 성교통이 있으니 그냥 피하는 게 답일까요? 성교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이를 더 길게 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건조가 있을 때 러브젤 사용하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러브젤과 함께 절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 보습제는 섹스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사용해 질을 촉촉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제품인데요. 적접 바르는 것도 좋고 여성 갱년기 보조제인 레미페년을 복용해도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남성들 또한 중년이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발기력이 떨어지고 발기 후에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성기의 혈류량도 감소하고 민감성도 떨어져요. 흥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회복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오르가슴을 느끼는 것도 힘들고 사정도 어려워지고 양도 줄어들죠. 50 이후 성생활은 피하지 말고 습관처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부가 성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 여성의 질벽이 튼튼해지고 남성의 발기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요. 또한 남녀 모두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호르몬 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조제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5점 삽입 섹스에 연연하지 말자. 섹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발기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발기가 되어도 풀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섹스를 망치기도 하고 공포심마저 든다고 해요. 저자는 섹스할 때 꼭 삽입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발기되지 않아도 침대에서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비아그라로 인해 더 삽입 섹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의학 전문가들은 비아그라는 나쁜 습관과 나쁜 성을 장려한다고 해요. 오럴 섹스만 해도 그만큼 즐겁고 쓰다듬고 만지고 클리토리스를 바이브레이터로 자극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커플이 섹스를 오랫동안 등한시했을 수도 있고 싱글이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다 연애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하는 섹스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요.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구를 사용해 자위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껴보는 것도 좋고 매일 음부를 마사지해보고 의사와 상의해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며 자신이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커플이 오랫동안 행복하려면 여행과 운동 등을 함께하며 다양한 추억을 쌓아야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 외형적인 것은 늙어도 추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커플이 성관계를 원활하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상대가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중년 이후 성관계를 잘하는 방법 5가지. 1점. 기대치를 관리하자. 2점. 오르가즘 걱정 그만하자. 3점. 솔직하게 대화하자. 4점. 중년 이후 몸에 대해 공부하자. 5점. 삽입 섹스에 연연해하지 말자. 여러분은 중년 이후 성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여자들이 최고조로 흥분했을 때, 즉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고 전신의 신경이 모두 이쁜이에 집중되면서 몸 전체에 느긋한 기분이 확산되고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팽창된 근육과 신경이 폭발하는 순간에 압도적인 쾌감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느낌은 남녀를 막론하고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가장 놀라운 선물이며 아마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욱 높은 강도의 쾌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자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어떤 느낌을 느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떨림과 경련이 일어난다. 여자의 반응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이 경련입니다. 질 안쪽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몸 전체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연기하듯 몸을 떠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드리자면 남자분들은 소변을 보고 난 후에 몸이 빠르게 떨리잖아요. 아마 그 느낌과 가장 비슷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숨결과 내부의 수축 반응이 함께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리까지 떨린다. 전신 근육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떨리거나 수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손가락 들 힘도 없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여자가 성적 자극으로 흥분이 고조되면 생식기와 주변 조직이 빨갛게 붓는데요. 이어서 흥분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쾌감의 정점에 해당됩니다. 이때 여자들은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이어서 마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질 바깥쪽으로 3분의 1이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는데요. 그 간격은 1초에 3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나고요. 이어서 수축의 간격이 길어지면서 10회에서 15회까지 일어납니다. 여자들은 이 느낌을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경련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활처럼 몸이 휘어지는 여자도 있는데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뱉기도 합니다. 갑자기 남자를 세게 안으면서 아랫부분을 들기도 하고 강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눈물을 보인다. 너무 좋아서 우는 여자들도 있는데요. 슬퍼서 우는 건 절대 아니고 여자가 절정을 느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마치 하품을 하면 눈물이 조금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지만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가 절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정을 느끼느라 정신없어서 눈물 흘리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는데요. 쾌감이 온몸에 퍼져나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정신이 반쯤 날아가 버린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눈물까지 흘렸다는 걸 알고 놀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얼굴에 홍조를 띈다. 홍분이 고조되면 여자의 뿔은 빨갛게 상기되는데요. 꼭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위로 쇄골 주변, 목 주변이 다 빨갛게 상기되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팔과 어깨, 등 쪽으로 닭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6번째,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만져댄다. 쾌감이 절정에 올랐을 때 여자는 자신의 성감대 등을 스스로 만지기도 합니다. 더 제대로 느껴보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데요. 이런 모습은 남자를 더욱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남자가 여자의 행위를 도와주면 더욱 좋은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건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민감해져서 스스로 주체가 안 되는 것이죠. 7번째, 몸을 베베 꼰다. 쾌감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을 베베 꼬는데요. 이때 온몸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발가락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게 되지요. 아마 남자분들도 사정을 할 때 비슷한 느낌을 느끼실 텐데요. 강한 쾌감이 한 번에 느껴지면 몸을 기지개 피는 것 마냥 쭉 피면서 수축을 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견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발가락을 쫙 펴거나 오므렸다가 하는데요. 힘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강력하게 쥐었다 폈다 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온몸으로 절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8번째, 액을 쏟아낸다. 꼭 분수가 터져나와야 절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일정량의 액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꼭 물이 많은 여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절정을 경험하게 되면 상당한 양의 분비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9번째, 소리. 여자가 진짜로 느낄 때는 격한 비명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이 가쁜 쇳소리가 섞인 소리이거나 자극에 집중하고 하느라 오히려 아무런 소리를 안 내기도 합니다. 아마 진짜 모습을 본 남자분이시라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10번째, 동공이 확대되고 자궁이 수축한다. 강한 자극과 흥분을 느끼게 되면 동공은 확대가 되는데요.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자궁의 수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당황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번째, 다리를 위로 올린다. 마치 나무늘보가 나무에 매달리듯이 다리를 위로 쳐드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시각적으로 고조된 상황을 잘 표현해줍니다. 감정과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지는 느낌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런 행동은 더욱 깊이 해달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2번째, 사람마다 반응이 다양하다. 단순한 과정을 거치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가 흥분되는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여자는 몸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자극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상상이나 전신 애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여자가 절정을 느끼게끔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자마다 느낄 수 있는 증상과 종류도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절정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익숙한 반응도 있고 생소한 반응도 있었을 텐데요. 여자의 신비한 몸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 기관인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노출됨에 따라 크기가 점점 커지고 20대 성인이 되면 호두 한 알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때의 전립선 크기는 정상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립선 세포의 숫자가 증가하고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문제는 없지만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잔뇨감이나 빈뇨감 증상 등으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가며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전립선 문제인데요. 전립선 암 예방과 근육 유지 등을 위해 남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에게 참 좋은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박씨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호박씨 안에 함유되어 있는 오일 성분은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카로티노이드와 오메가3, 지방산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을 낮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박씨에는 아연 성분도 풍부해서 전립선 건강 유지 및 항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에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보통 여성에게 좋은 음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전립선의 종양 성장 및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 남성에게도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어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 암 발병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식품에는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함유된 인돌 3카비놀 성분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전립선 특이 항원의 생성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약 28.35g의 브로콜리를 섭취하게 되면 34기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45%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에 좋은 네 번째 식품에는 강황이 있는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염증, 치료 및 감기 예방, 천식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강황에는 암세포의 자가사멸을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황에는 전립선암을 포함해 각종 암에 대한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런 연구 결과로 인해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뉴트리언트와 함께 전립선 종양 및 암 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성에게 좋은 식품 다섯 번째 토마토가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중년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전립선 종양인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이런 전립선암 발병률을 크게 낮춰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토마토에는 피로를 풀고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C와 지방의 분해를 돕는 비타민 B, 고혈압 예방에 좋은 루틴 등 몸에 좋은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인체에 더욱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토마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사실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향신료의 일종인 캡사이신은 전립선 암세포뿐 아니라 다른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식품에는 바로 다크초콜릿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다크초콜릿은 혈액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다크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때문으로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흐름이 좋지 않아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있는 남성이라면 섭취해볼만 합니다. 참고로 폴리페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70% 이상이 함유된 초콜릿을 섭취해야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식품에는 현미가 있는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통곡물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병과 이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코기와 시금치, 파인애플 등을 넣어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더욱 좋다고 하네요. 전립선에 좋은 아홉 번째 식품에는 생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강은 몸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근육을 다쳤을 때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열 번째 식품에는 바나나가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근수축과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남자에게 좋은 음식 마지막으로 조개류가 있습니다. 조개류는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심장과 근육, 재생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되면 정자의 질이 떨어져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자에게 좋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